네, 안녕하세요. 인생서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네, 김수연 작가 유명하시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김수연 작가님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김수현, 출판사는 놀입니다. 출판일은 2020년 5월 15일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실시간 검색어를 자주 확인하곤 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와 논란을 확인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한참 뉴스를 보다 보니 마음의 피로감과 불안이 쌓였다. 나는 그저 방에 누워 뉴스를 본 것뿐인데 왜 그랬던 걸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연구진은 같은 환경에서 양육된 실험용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2분마다 전기 충격을 주고 또 다른 집단은 유리창 건너편에서 맞은편 쥐를 관찰하도록 배치했다. 16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하며 쥐들은 480회의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쥐들의 아우슈비츠 현장에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직접 고통을 받은 쥐가 아닌 고통을 관찰한 쥐가 스트레스로 먼저 탈진했다는 사실이었다. 유리창 너머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꼈고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무력감을 느낀 것이다. 과거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기분장애에 시달린다.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를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불확실하긴 마찬가지였다. 호랑이가 물어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며 기아 문제도 있었다. 반면 현대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이 있으며 우리의 일상은 그때처럼 척박하지 않다. 그럼에도 과거보다 더 많은 이가 불안에 잠기고 기분장애에 시달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소란을 확인하며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 마치 전체 동이 사이에 끼어있던 광고 수신 동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불안에 동의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너무 많은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고 실제적인 위협에 대처하기도 전에 불안에 탈진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불안감과 예민함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민함 내려놓기에서는 예민함을 내려놓으려면 예민함을 유발하는 자극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처음엔 참 싱거운 해결책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만한 해결책도 없었다. 자꾸 불안에 빠뜨리는 웅덩이가 있다면 웅덩이를 메우는 것보다는 적당히 피해가며 마음이 무리하지 않게 조절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뉴스를 보며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면, 실시간 이슈를 확인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면 고개를 들고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물드는 법이다. 우리 예쁘고 다정하고 따뜻한 것을 보자. 무언가가 중요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때문에 중요해진다. 두 번째 발췌 글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이 말하길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한다. 아이는 부모의 욕망을, 남자는 여자의 욕망을, 여자는 남자의 욕망을. 그런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만 살피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무뎌진다. 그래서 그냥이라는 감각은 소중하다. 누구의 욕망도 아닌 온전한 나의 욕망이기에 우리는
그냥이라는 감각에 귀 기울이며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을 그냥 해봐야 한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망하지 않는 내 나름의 비결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은 세우는 게 좋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었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일이 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으니 좋고 없을 때는 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 돌아갈 다리에 불을 지르는 결의도 필요하겠지만 애먼 다리에 불을 지를 필요는 없고 눈물 젖은 빵보다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그 일을 오래 해나갈 수 있다.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버틸 자금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단기간에 모든 열정을 불태워 몸을 혹사시키기보다는 루틴을 갖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일하는 게 좋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을 세우고 꾸준히 진지하게 하면 망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잘 안 된다 해도 다른 길을 가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한 가지 꿈에 장렬히 전사할 필요는 없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퇴로는 열려있다. 우리에게 안전한 포기보다 필요한 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세 번째 발제 글입니다. 내가 질색하는 게 있다면 후회하는 일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며 자책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불쾌하고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나는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지책을 세웠는데 그건 후회에 관한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니 이미 했던 후회라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적다 보니 늘 반복한 후회가 있었는데 나이에 대한 조바심이 그랬다. 분명 청춘이었던 20대 내내 나는 조바심이 났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엔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라지만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엔 지금이 제일 늙은 날이다 보니 새로 바뀐 나이는 늘 부담스러웠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맙소사 23이라니 같은 글을 쓰며 탄식하곤 했다. 물론 그 조바심이 전부 나쁜 건 아니라서 몇몇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초조함은 시야를 좁혔고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게 했으니 어떤 목표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고 내 나이에 맞는 다수의 삶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도전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이 되어보니 20살의 애땜이 보였고 26이 되어보니 23의 가능성이 보였고 29이 되어보니 26의 청춘이 보였다. 20대뿐이랴.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지나가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에 더 이상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자 시간을 들여 책을 쓸 엄두가 났고 드디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로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 조바심이 날지 모른다. 장기적인 꿈을 품기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길 바란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이다.
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현 작가의 책, 오늘 마지막 발췌 글입니다. 감정의 은폐는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거나 가해자로 만들거나 혹은 그들 모두로 만들어버린다. 물론 불편한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고 지나갈 수 있는 감정은 흘려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의 창고에 계속 감정을 쌓아만 두면 더는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한 감정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일으킨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건 그저 갈등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 분노로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참다가 병이 난 건 모두 건강한 자기 표현을 배우지 못한 비극인 것이다. 그러기에 익숙치 않아서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방법을 몰라서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고 묻고 싶겠지만 그걸 꼭 말로 해야 할 때가 있다. 건강하고 원하는 관계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위하여, 삶의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이다. 오늘 김수현 작가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함께 읽어봤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